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 언론 노출이 많지 않았던 UN의 북한 대사가 왜, 무엇 때문에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했는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됐고요. 이 기자도 직접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은 미국이 얼마 전에 압수한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토에 대한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김성 대사는 북한이 소유한 북한 국적의 화물선이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몰수된 것은 불법 행위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기자회견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물선 중에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의 큰 화물선인데 어쩌다가 미국 정부에 압류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YG 어니스토는 2만 5천 톤 급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혐의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의해서 압류가 됐는데요. 지난 5월 11일 날 네.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이제 인계를 받아서 현재 이 화물선은 미국령인 사모아 섬에 지금 예인돼 있습니다. 네. 이 화물선은 2016년부터 미국 정보 당국이 추적해 왔는데요. 북한 남포항에서 북한산 무연탄을 싣고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운반한 혐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이제 역시 남포항에서 북한산 무연탄을 싣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갔다가 지난 4월 11일 날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 이제 몰수되면서 알려진 그런 화물선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정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단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의 미국 정부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그 기자회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 결과를 갖고 이제 미 국무부에 문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무부 반응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미국은 이번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도 비슷한 반응인데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한 그런 이행하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북한은 이런 조치를 보면서 오히려 북한이 배를 돌려받기 원한다면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라라는 식의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엔이나 한국 정부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김성 대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말이 미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유엔 측에 얘기를 한 것이 유엔 측에 나서서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유엔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유엔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유엔 회원국들 간의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뭘 하기보다는 회원국들 간에 잘 논의를 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북한의 예전과는 좀 다른 행보에 대한 함의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풀이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차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 미국 간의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실례로 지난 연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마감 선을 얘기했죠. 네. 올해 말까지 네, 네. 미국의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큰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 뒤후에 양국 간의 어떤 그런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양국이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2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네,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또 미국이 또 북한 선박을 압류를 하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용으로서 입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김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말하기를 이거는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큰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번 화물선 걸 가지고서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미국 정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지금 사실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거는 이번 계기를 가지고 북한이 좀 더 미국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사이버 공격 쪽으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위협을 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좀 자신들의 어떤 위협감을 드러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쪽보다는 그 사이버 공격, 특별히 이제 가상화폐 시스템 그쪽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위협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뭐 제재의 강도를 줄이거나 또는 뭐 화물선을 돌려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금융 제재를 최고 책임지는 미국 재무부 문우신 장관이 이번 주에도 그 같은 의지를 다시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문우신 장관이 22일 날 그 화원 청문회에서 그 질문을 받기를 최근에 이 화물선 관련돼서 향후 정부의 대북 조치가 어떨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우신 장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의지가 아주 단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은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특별히 그동안 대북 제재 가운데서 금융 제재가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생토크, 오늘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압류된 북한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된 북한의 평소와는 다른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이상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상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